그날은 월급날이 아니었거든요. 네. 아닌데 은행원 앞에 줄이 한 10명 넘게 15명 정도 서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서 물어봤죠. 너희 월급날도 아닌데 왜 이렇게 줄을 많이 서 있냐. 네. 선생님, 오늘 저축을 해야 10주짜리 상품에 저축을 해야 네. 9월 1일이 만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9월 1일이 2학기 개학날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방학 동안은 네. 이걸 돈을 활동이 멈추니까 그죠. 미리 이제 계산을 해서 네. 9월 1일 날 만기가 돼서 바로 원금이랑 싶다. 이자를 받는 이 네네. 계획을 세워서 2학기 시작하자마자 또 그 돈을 활용하겠다는 네.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야, 나도 저축할 때 저렇게 날짜 계산까지 네. 하면서 사실 네. 하지 않는데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등 부모님들이라면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초등 교실 현장에서 우리 초등생들에게 경제교육을 철저히 또 재밌게 또 하고 계신 초등교사 옥효진 선생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오늘 선생님과 함께 우리 아이들 경제교육을 왜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선생님의 그간의 노하우들을 한번 탈탈 털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등교실 현장에 경제교육 전문적으로 하고 계시는 선생님 하면 딱 옥효진 선생님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교육 대상도 받으시고 또 유퀴즈에도 출연하셔가지고 네, 굉장히 유명해지셨다라고 생각하는데 경제교육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아이들과 경제교육을 이렇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떤 게 있을까요? 경제라는 것이 사실 우리 삶 속에서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쵸, 네. 근데 제 경험만 되돌아보더라도 학교에서 이런 경제에 대해서 특히 좀 생활 속에서 필요한 네. 이런 경제 지식이나 경제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투자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라고 네. 알고 있었고 네, 그때도, 대출도 절대 받으면 된다. 안 되는 네. 거 그리고 저축만 해야 되고 네. 근데 저축을 해야 되는데 저축도 어떤 저축이 있고 이런 그쵸. 저축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무작정 이제 적금만 계속 네. 넣고 있는 네.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삶에서 꼭 필요한 경제 지식인데 왜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아이들한테 꼭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점점 이제 제가 몰라서 커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교실 현장에 좀 적용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때 경제 관련들이 사실 사회 교과에 일단 네. 과목들에 들어가 있긴 하잖아요. 네네네네. 도덕에도 일부 있고. 네. 근데 교과 안에서는 보셨을 때 통상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경제, 돈, 금융 이런 거에 배우는 수준이 일단 어땠나요? 지금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교육과정상에는 이 경제, 금융, 돈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이 크게 2개 정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사회 과목, 네. 그리고 하나는 실과라는 과목인데 네네. 사회에서는 4학년부터 이제 지역 경제 이런 내용을 다루는 것들이 나와요. 네. 그리고 특히 제가 올해도 6학년 담임인데 6학년 교과서 1학기에 단원이 딱 2개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경제 단원이에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그래도 한 학기의 절반 정도를 경제 공부를 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적다라고 보기는 힘든데 내용을 보면 좀 아쉬움이 많이 들어요. 네. 그 2단원이 작은 3단원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단원에서는 이제 경제 주체, 네. 기업, 그 다음에 가계 네. 이거 배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제의 특징, 네. 자유와 경쟁 네. 이런 내용들 그리고 가계의 합리적인 선택, 기업의 합리적인 선택 배우고 또 작은 소단원 2번째에서는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배우는데 발전 이런 것들. 네. 그게 내용이 딱 이거예요. 1950년 이제 6.25 전쟁이 네. 끝나고 60년대 경공업, 70년대 중화학공업, 네. 80년대 자동차 산업, 조선 산업, 그리고 IMF를 겪고 그쵸, 예. 지금 첨단 산업으로 네. 발전해 왔다. 이 내용을 배우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 역사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긴 하지만 좀 초등학교 처음 경제를 접하는 아이들에게는 약간 어렵고 네. 좀 재미없게도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고 나면 소단원 3단원 이제 무역을 배워요. 네.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뭔가 알고 있어야 될 그런 그쵸. 내용들은 네. 빠져 있다라는 네.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그러네요. 거죠. 네. 아이들이 학년별로 이렇게 좀 사실 다르잖아요. 네네. 학년별로는 계속 이제 학년이 바뀔 때마다 어떻게 접근하셔가지고 이제 경제 교육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아이들한테 적용을 해가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이제 경제 교육을 2019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네, 이거를 처음 적용을 해보고 자리 잡는 과정이라서 이제 5, 6학년에서만 적용을 해봤었거든요. 네. 근데 확실히 이제 한 학년 차이가 나는데도 조금 수준의
배 정도 차이를 네. 두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투자인데 투자가 아이들이 이제 저축 습관까지 충분히 형성한 다음에 제가 도입을 시키거든요. 네. 근데 5학년 아이들한테는 제 몸무게 네. 이제 오르내림을 통해서 투자 교육을 시켰다면 6학년 지금 아이들은 교실에 아예 주식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네. 그 주식을 사고 팔면서 투자 교육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수준 차이도 둬야 할 것 같고 또 저희 학교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2022 개정교육과정을 먼저 이제 적용해보는 네. 이제 연구학교로 지정이 돼서 2022 개정교육과정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는 이제 고교 학점제고 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자체적으로 기존의 뭐 국수, 사과, 영 이런 네. 과목 외에 이런 선택 과목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이제 자율 과목이라도 네, 네. 부를 수 있는 이 활동을 혹은 과목을 이제 개설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또 경제에 좀 관심을 네. 갖고 있다 보니까 3, 4, 5, 6학년 이렇게 네. 다 경제 단원 경제 과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열성을 좀 나누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3학년은 아주 기본적인 것들 이제 뭐 화폐가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저축을 하면 뭐가 좋은지 이런 것들 배우고 이제 4학년에서는 사람들이 저축을 하는데 저축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네. 저축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5학년에 가면 좀 투자도 배우고 네, 네. 사업도 배우고 아. 6학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주식 활동 네, 이렇게 네. 좀 단계를 밟아가도록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아이들이 이제 학교 현장에서 사실 이렇게 배워주면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좋다. 네. 집에서 좀 가볍게만 교육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학교에서 이제 아직까지는 대다수 학교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교육 현장에서 했던 것 중에서 집에서 부모님들이 좀 경제 교육을 어떻게 같이 끌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있으실까요? 사실 학교에서 저도 아이들과 함께 1년 동안 경제 공부를 시키고 있지만 지금 뭐 연구학교라서 학년별로 있는 거고요. 네. 제가 또 다른 학교에 가게 되면 이제 모든 학년이 다 하진 않는 이제 경제 네. 과목이 될 텐데 그래서 저는 집에서 꾸준히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저희 반 아이들하고 경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이게 1년짜리 활동이다 네, 보니까 그쵸. 이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도 반드시 경제 교육을 운영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저는 첫 번째 해야 될 게 아이들이 직접 돈을 벌어보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네. 생각을 해요. 써보는 것보다 벌어보는 네네네. 쪽으로요? 네. 왜냐하면 이제 물론 아르바이트를 시키라는 게 아니라 네. 집에서 저희 교실에서도 아이들이 각자 직업을 갖고 생활을 하면서 정해진 이제 급여, 월급을 네.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애들이 일기에 이런 말을 써요. 내가 벌어보니까 네. 부모님이 왜 그렇게 월급날을 기다리는 줄 알겠다 네. 이런 말도 하고 네. 또 월급이 뭐 300 정도였는데 고정 지출로 바로 빠져나가는 돈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벌어보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돈도 많구나라는 걸 술술 느끼더라고요. 나가더라 이런 거를. 네. 그래서 아, 저는 네. 그 일기 내용을 보면서 네. 애들이 교실에서의 진짜 작은 활동이고 이제 진짜 돈도 아닌 학급 화폐인데도 그쵸, 예. 돈을 벌어보니까 뭔가 돈을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가 생기는구나. 네. 집에서 아이가 할 수 있는 직업을 하나 만드시고 네. 이제 그 일을 수행한 그 대가로 네. 부모님이 이제 용돈이 아니라 급여 네. 형태로 아이가 사용할 지급을. 돈을 네. 지급을 하시는 게 네. 제일 첫 단계로 시작하는 아. 경제교육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러면 듭니다. 단순하게 집안일을 보통을 해가지고 이제 용돈을 주는 경우들은 있거든요. 네네네. 뭐 분리수거 하면 얼마, 뭐 어렸을 때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직업 형태로 그렇게 아이한테 미션을 이렇게 딱 주면 확실히 좀 아이들도 더 막 이렇게 열심히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어떤 직업분들이 있나요?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저도 교실에서 뭐 직업을 만들 때 제가 네. 만드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이 제안해주는 직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아이의 흥미나 적성이나 이런 게 맞춰서 운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그냥 지금 떠오르는 거는 직업이라고 하면 부모님들 또 제대로 된 일을 네. 만들어가지고 정말 네네, 그쵸. 매일매일 뭔가 수행하는 걸 줘야 되지 네. 않나 생각하실 텐데 좀 가벼운 직업도 괜찮아요. 네. 뭐 아침마다 부모님 뭐 커피 머신이 있으면 눌러서 아, 커피 내려드리는 바리스타 바리스타 되기. 그렇죠. 네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네. 아니면 뭐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다 그러면
집에서 뭐 잔잔하게 흐르는 배경음악을 선곡하거나 네. 아니면 차를 타고 가족들 이동할 때 신청곡 받아서 DJ 역할을 그렇죠. 한다거나. 선곡해주는 네. DJ 이런 아. 직업들을 또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싶어요. 재밌네요. 아이들도 그러면은 확실히 본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돈 버는 거를 먼저 해보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돈을 잘 쓰는 것들을 가르쳐 나가면 될까요? 네네, 그렇죠. 이제 내가 번 돈이기 때문에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네. 그러면 소비도 조금 더 이제 합리적인 소비를 하려고 좀 하게끔 유도를 네. 할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전에도 이제 선생님께서 경제 관련 초등생들이 읽을 만한 책들을 이제 계속 좀 집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네. 이번에 이 새로운 경제 개념 사전이라는 이제 책이 나와서 네, 네. 제가 이제 꼼꼼히 살펴봤거든요. 네. 근데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쉽게 용어들에 대한 설명들을 되게 잘 이제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특별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초등 한 5, 6학년, 4, 5, 6학년 친구들이 보고 있다 생각하고 이 워드를 딱 들으면 친구들한테 이렇게 딱 간결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한번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들아, 신용점수라는 것은 돈을 빌릴 때 사용이 되는 개념이야. 예를 들어서 너희가 학교 교실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와서 갑자기 지우개를 빌려달라고 그래. 근데 그 친구가 만약에 빌려갔던 물건을 잘 잃어버려가지고 되돌려주지 않는 친구라면 지우개를 빌려주기 망설여질 거야. 근데 빌려갔던 물건을 제때 아주 잘 가져다주는 친구라면 쉽게 빌려줄 수 있겠지. 그래서 은행에서도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 사람이 돈을 잘 갚을지 안 갚을지 확인할 수 있는 그 자료가 필요한데 그때 쓰이는 게 바로 신용점수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신용점수가 0점부터 1000점까지 있는데 신용점수가 높을수록 은행에서는 사람들에게 돈을 더 잘 그리고 더 많이 빌려주고 신용점수가 낮을수록 돈을 빌려주지 않거나 빌려주더라도 적은 돈을 빌려주게 되지. 그래서 신용점수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 사람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점수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주식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주식회사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 주식회사는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돈을 사람들에게 받고 그 대신 사람들에게 주식을 나눠주는 회사야. 이때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즉 회사의 주인이 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권리를 갖게 되는데 첫 번째는 회사에 중요한 결정사항이 있을 때 결정권을 가질 수 있어. 그리고 두 번째는 회사에서 이윤이 생겼을 때 그 이윤을 나눠 갖는 배당금이라는 걸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은 회사의 주인이라는 증서이고 이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거지. 세금이라는 거는 우리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돈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 그리고 자동차들이 다니는 고속도로 같은 것들도 다 세금으로 만든 거야. 그래서 세금이 없으면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일상적인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없게 되겠지. 그래서 세금은 우리나라 살림을 위해 꼭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꼭 내야 할 것 같아. 역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학생이 된 듯이 딱 듣고 있는데 굉장히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초등이 이 경제 개념 사전 중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말고 좀 더 이제 알았으면 요 정도는 그래도 좀 기본으로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이 100가지 개념 중에 몇 개 좀 더 뽑아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돈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사실 경제라는 것은. 네. 그래서 아이들이 돈을 버는 것, 소득하고 돈을 쓰는 것, 소비에 대한 내용들은 좀 꼭 알고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소득의 크게 4가지, 이제 일을 하고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 네. 그리고 내 가게를 열어서 사업을 하는 사업소득, 그 다음에 내가 가진 돈으로 돈을 버는 방법, 이제 저축이나 투자를 하는 자본소득, 그리고 뭐 보험금이나 지원금 같은 이전소득, 이런 네. 소득의 종류가 있다라는 걸 알면 내가 이런 방법으로도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또 소비도 우리가 합리적으로 소비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잘못된 소비들은 어떤 게 있는지 뭐 갑자기 계획 없이 사게 되는 충동 소비라든지 네. 아니면 나한테 필요 없지만 다른 사람이 갖고 있어서 사는 모방 소비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나한테 정말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랑하고 싶어서 사는 과시 소비, 네. 이런 잘못된 소비의 종류도 좀 알고 있으면 내가 평소에 하는 소비가 혹시
합리적인 소비가 아니라 이런 잘못된 소비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설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들으면서 학교 현장에서 그래서 이제 2019년부터 계속 아이들한테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서 아이들이 이전에 이런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랑 지금 이제 받았을 때 어떤 변화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변화들을 느끼고 계십니까? 우선 확실히 배울 기회가 없다 보니까 네. 관심도가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배울 것도 아니고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다라고 네. 느끼던 아이들이 확실히 저희 사서 선생님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아이들이 경제책을 찾는 아이들이 많아졌다. 그러니까 관심이 네. 좀 높아진다라는 네. 게 큰 것 같고요. 또 자연스럽게 이런 경제 용어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뉴스를 보다가 아는 내용이 나와서 네. 부모님하고 대화를 했다 하는 네. 아이도 있고 또 언니가 신용 점수가 뭔지 몰라가지고 네, 내가 알려줬다. 알려줬다 네. 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 또 주식 투자에 관심이 생겨서 부모님과 상의를 해서 이제 주식 회사를 개설했다 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확실히 초등학생 아이들은 이렇게 가르쳐 주는 만큼 확실히 습득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아, 그렇군요. 마지막 질의가 되겠는데요. 그 특히 초등생 아이들에게 경제 교육을 해야 하는 의미와 이유에 대해서 선생님 마지막 멘트를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함께 해야 하는 그리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전이죠. 우리가 어른이 돼서 내가 직접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 실수나 실패를 하게 되면 그것을 회복하는 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나 돈이나 시간이 들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이제 실전에 발을 내딛기 전인 청소년 시기 그리고 초등, 중등, 고등학교를 거쳐가면서 이 시기에 경제교육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때 연습을 해보고 또 실수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면서 예방접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교육도 아이들이 어린 시기부터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요. 이 경제나 돈이라는 것이 행복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 꼭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을 이렇게 성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경제, 돈 공부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돈, 경제 이외에 다른 가치들도 함께 가르쳐야 하겠지만 여러 가치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경제도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꼭 잘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